안녕하세요. 이살리는 진단 이영원 원장입니다. 치과에 간단한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스케일링 받으러 갔다가 수술을 권유받은 30대 A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양치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살짝 나서 3년 만에 스케일링 받으러 치과에 갔어요. 잇몸이 심각하다며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 다른 치과에도 가봤어요. 다른 치과에서는 괜찮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잇몸은 괜찮은 걸까요? 과잉진료로 오해받기 쉬운 상황이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레이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검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이 사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났으니까 저는 일단 치주 질환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까지 권유받은 상황이라면 꽤 많이 진행된 치주 질환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치주 질환이 도대체 뭐길래 이 수술까지 권유를 받게 되느냐, 그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사진을 통해서 치주 질환이 어떤 것이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이거는 꽤나 많이 진행된 치주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가벼운 치주 질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잇몸이 좀 붓고 통증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치를 하다가 피가 좀 나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스케일링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스케일링을 안 받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치은염이 올 수 있습니다. 치은염부터는 이제 잇몸에 염증이 좀 쌓이는 건데요. 염증이 쌓이면 일반 스케일링으로는 제거가 좀 어렵고 스케일링보다 조금 더 깊게 치근 활택술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단계까지 오게 되면 약간 뼈가 좀 녹아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서 이 단계까지 안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까지 왔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3단계 치주염까지 오게 됩니다. 치주염은 기존의 2단계보다 훨씬 더 깊게 기구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염증이나 나쁜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치주 소파술이라고 부릅니다. 2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주 수술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잇몸을 열어서 안에 잇몸을 제거를 하거나 치아에 붙은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하는 방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방치가 되게 되면 결국 발치를 하게 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치주 질환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설명을 듣고 본인 상태가 몇 단계에 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이 다르면 치료도 달라집니다. 과잉진료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환자분 본인 스스로 약간의 좀 공부가 돼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진료를 하는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가면 꼭 찍잖아요. 그거를 핸드폰으로 좀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과잉진료를 막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역시 치과를 자주 다니시는 게 좋고요. 치과를 자꾸 멀리 하실수록 자꾸 이가 아프고 치료받을 때 금전적인 손실도 자꾸 늘어납니다. 치과를 좀 자주 다니실수록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진료 할까봐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치과는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는 돌아다녀 보면서 원장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치과가 나랑 가장 맞을지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실까요? 사연 보내주세요. 이살리는 진단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살리는 치과의사들의 이살리는 진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